서울 강남의 번화가. 길에는 이미 택시를 잡으려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신논현역 사거리 근처에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새벽 한 12시 12분 정도, 자정을 좀 지난 시각입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빈 택시를 잡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손님이 저 빈 차 하나 있다. 앞에서 잡았네요. 지금 대부분의 택시들이 뭐 예약이 아니면 다 이제 손님을 태운 택시들이 주로 다 지나가고 있고, 이쪽에서도 좀 나오는데 전부 다 타고 보통 이렇게 예약이 켜진 상태로 다 지나가네요. 이번엔 앱을 써서 택시를 호출해봤습니다. 자, 호출할게요. 네. 자, 일단 호출은 했고요. 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사들이 좀 콜을 지금 못 받고 안 받으시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거리고 크게 이게 먼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콜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10분 거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안 잡혀요. 통계에 의하면 서울 심야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은 20%에 불과합니다. 5번 택시를 부르면 4번은 실패한다는 의미로, 특히 지금처럼 중간거리를 이동할 경우 성공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반 호출로 해서 지금 택시가 콜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살짝 비싼 블루 옵션으로 한번, 지금 예상 가격이 5,700원에서 지금 8,700원 정도로 한, 지금 이제 3,000원 정도가 더 비싸요. 제가 블루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블루가 사라졌어요. 블루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면 더 비싼, 지금 거의 한 4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블랙홀 프리미엄 서비스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소위 프리미엄 택시들은 배차가 더 잘 되지만 꽤 부담스러운 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했는데요. 바로 왔네요. 취소 수수료 5,000원이나 나와요.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밤마다 벌어지는 귀가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택시 호출을 하면은 한 번에 잡히는 적이 없어요. 못해도 호출 취소를 3번, 4번, 많게는 이제 10번까지 해도 못 잡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30분 이상은 기다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1시간 정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었고요. 안 돼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걸 좀 이용하시나요? 와이프를 불렀죠. 차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나온 게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택시 부재 해제한 건 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50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어쨌든 요번에 그러면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편이신 거네요. 잘한 거예요. 모든 게 규제를 풀고 교통부 장관이 잘하더라고요. 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후속 조치가 속속 가동 중에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 아직은 심야의 택시 잡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택시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점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거기도님은 실제 택시 15년 차 택시 기사인 권영민 씨. 젊어서는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네. 또 이제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가게도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좀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네.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현재 밤 시간대 운행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취객을 상대하는 것마저 익숙해져 낮 시간 운행이 생소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법인 택시 할 때부터 심야 시간에만 운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생체 리듬도 야간에 주로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기가 편해, 사실상. 그런데 권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심야에 운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바로 부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1973년 도입된 택시 부재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대상은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개인 택시에만 3부제를 적용 중입니다. 11월 4일 날 여기 나조로 표시되어 있죠, 나조로.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조가 쉬는 날이고요. 일요일 날은 가조하고 라조 두 개 조가 쉽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조가 쉬는 날은 택시가 많이 적죠. 설명을 들으니 왜 유독 특정 요일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그 부재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강제 휴무 날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야에만 좀 하겠다도 아니고. 지금 심야는 한시적으로 풀려져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9시부터는 한시적으로 풀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 택시업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규제 때문에 개인 택시의 야간 운행이 제한되면 법인 택시가 심야 공급을 맡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원래는 이 차들이 다 운행해야 되는 택시들이 운행해야 되는 택시들이죠.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몇 % 정도 운행을 하셨나요? 우리 한 70% 정도 운행이 됐어요. 지금 한 40%? 근데 서울시 택시 그 가동률이 33%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거죠, 그래도. 법인 택시 10대 중 6대가 멈춰서 있는 이유는 뭘까? 운행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예, 딱 그겁니다. 기사님들이 안 계셔서. 조사에 의하면 법인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모든 운송 사업자 중 가장 적은데 생활고 탓에 기사 상당수가 배달이나 택배로 전직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우리가 이 상당 부분 많이 비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또 좀 우리 회사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서로 택시가 다른 기사님들이 우리 회사로 오고 우리 회사 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서 그냥 서로 윗돌 빼어서 아랫돌 맡기지 근본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시대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구조적 문제로 심화된 심야 택시 대란. 지난달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개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의아한 그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규제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 해제해도 종전처럼 쉬는 날 쉬어가면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재 해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기사님들도 많고요. 권 씨는 부재가 풀려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심야 운행도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할증 요금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할증 요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기사님들도 심야 시간대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시지 않겠는가. 실제 지난 4월 부재를 전면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개인 택시의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습니다. 부재 해제와 함께 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습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현장에선 충분하진 않지만 기사 유입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야간 타임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몇 번 해보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편할 때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지면 그래도 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리스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리스제는 법인 택시 회사가 택시 기사에게 차량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심야 시간에만 회사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그리고 밤에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택배나 배달업체로 떠나신 분들이 그때는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무가 자기가 하고 싶은 탄력제니까 회사의 일정액의 그 사용료만 내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택시 기사 유인책이 전 되리라고 봅니다. 한편 고질적인 수입 문제 해결을 위한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근무복이 이런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티블루로 해서 제가 이제 그 가맹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이걸로 하죠. 택시기사 양완수 씨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다재다능하다입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 겸 시작한 색소폰은 벌써 배운 지 8년 차. 노래는 한 30곡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전문 무슨 그 색소폰 리스트처럼 직업이 아니고 여가 취미생활 하기 때문에 그 웬만한 노래는 좀 연습을 좀 하면 이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틈틈이 인문학 책도 많이 읽고 사적으로 해서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 중인데요. 이게 이제 모델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런웨이 워킹하면서 갖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있고 제가 많이 놔뒀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양 씨의 특이한 이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4년 전 전업 택시기사가 되기 전 서울시의 택시 정책을 총괄한 택시 물류 과장으로 일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교통 민원 중에 승차 거부나 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도 모르면서 뭐 탁상경을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현장이 뭐 어떻길래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가 해가지고 직접 제가 스트레스 좀 풀고.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양 씨는 최근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택시 이제 수요가 많은 때는 그 호출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수요가 좀 적고 없을 때는 호출료를 낮추는데 호출료를 그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 범위 내에서
이 탄력적으로 그 조정을 해서 저기 그 하는 시스템을 지금 탄력 호출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심야에 택시를 잡을 땐 최대 5,000원의 호출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3,000원이던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한 건 심야 운행 시 택시 수입을 늘려 야간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로 받았어요. 저희 목적지가 지금 선릉역이잖아요. 네. 그거는 모르신 거예요? 모르고 잡는 거죠. 그러면은 콜을 딱 이렇게 받는다고 누르시는 순간 그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손님 타야 알아요. 아, 저희가 타야지 알아요? 네, 스윙을 눌러야만이 그때서 목적지가 떠요. 아. 정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로 월 4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선 호출료 확대도 좋지만 기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 대중교통은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택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력 요금제든 뭐 야간의 할증이든 이거를 이제 좀 제도를 만들어서 기사들 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 요금 부분이 그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든가 택시 대란에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본 사람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택시 기사분들의 안정적인 수입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뭐 그 2018년도에 요금제 그 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4,500원 선, 6,000원 선, 8,000원 선까지 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저는 그 300선 정도 되려면은 5,000원에서 5,500원 선.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 책정은 지자체의 권한인데다 서민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호출료를 지금 국토부는 담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택시 요금은 지자체의 권한인데요. 지자체죠. 우선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건 호출료입니다. 우선 지자체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승객분들의 현재 귀가하는 어려움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처우의 어려움을 동시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 국토부에서는 호출료의 선택적인 도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야 호출료 인상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택시가 잡히기만 한다면 비싼 호출요금을 감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은 올 기존에 내던 것보다 플러스 10,000원? 택시 기사들의 처우는 안타깝지만 얇아진 지갑 사정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올리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가긴 하겠지만 뭐 아무래도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면 그 뭐 회식이나 이런 그 저녁에 술자리를 좀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제해서 부담스러워서 좀 자제하실 것 같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택시 공급을 일부 확대하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심야 택시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승차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택시의 부족한 수요를 채워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플랫폼 운송 서비스. 근데 지금 제가 실제로 이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실제로 호출해 볼게요. 호출 방법은
기존 택시 호출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도착했습니다. 택시 운수 사업 면허는 없지만 마치 택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객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예전에 타다나 우버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국내에선 현재 3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입니다. 좀 놀란 부분이요. 워낙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고 제가 지금 제일 아마 안쪽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넓어서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넓네요. 예, 그런 서비스도 있고 7인승이 또 있어서 이제 골프를 가실 때 보통 한 4분 가실 때는 골프팩 4개 충분히 들어가고 뭐 5분까지도 이 차를 이제 7인승으로 바꿔서 타시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와 비슷하지만 차별화를 위한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아,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더니 바로 지금 충전되고 있어요. 이 차를 이용할 때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미리 알고 왔는데 예, 발 마사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발 마사지 기능 되고요. 다음에 타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은 꼭 다시 사용을 합니다. 네. 그 저도 지금 한번 사용해봐도 될까요? 아, 예, 예.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야, 이게 발 마사지 받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네요. 예. 일단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곳곳의 세심한 배려는 일회성 고객인 저에게도 만족도 높은 서비스였습니다. 약간 뭐 항공기에 탄 느낌이고요.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간단한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겠네요. 아직까진 주로 대형 로펌이나 회사 임원들이 차량 구독 서비스 개념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이나 퇴근, 아니면 등교나 학교 같이 고정된 스케줄들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거고, 거래처라든지 뭐 지방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 수행들을 저희가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대놓고 쓰는 택시 같은 개념처럼 제공을 하는 구조고요. 택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택시라고 하는 명확한 법적 존재가 있는데 거기는 면허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이고요. 지자체의 면허를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고, 저희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에 개정된 외계법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된 그 법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운송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우버가 진출하고 2018년 타다가 등장하며 국내엔 새로운 운수 서비스 시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삽니다. 그 결과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러한 규제는 타다와 우버의 국내 서비스는 물론 이들을 모델로 하는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킵니다. 타다 입장에서 타다 금지법이 되겠지만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곳들에게는 택시가 아닌 방식으로 모빌리티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양한 자유로운 시도들이 약간의 제약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 제도 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 운송 사업 서비스는 이 회사를 포함해 3개. 차량은 420대에 불과한데요. 과거 타다 운행 대수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의 택시 난도, 이른바 타다 사태 이후 플랫폼 운송 사업이 제약을 받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플랫폼 운송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밝힌 것도
제2의 타다, 우버를 만들어 택시의 보안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의 택시를 넘어서는 빅택시 또는 택시랑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형태, 운행 형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근로 형태라든지 요금 등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심야 특화 서비스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허가하고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여금을 낮추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며 전향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200여 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심야 시간에 필요로 하는 어떤 증차 접수를 받겠다고 또 도로가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예비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추가 대수 증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한 심야 시간대 5,000대 정도의 택시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 도로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서 최대 3,000대 정도까지는 더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2,000대는 모자란 상황이 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지금 협업 파트너를 찾고 있고 또 저희 기업 고객들에게 심야 기가 서비스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에 부정적입니다. 대책 발표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거치겠다고 한 것도 이런 기류 때문입니다. 업계와도 30여 차례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그 수용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이었습니다. 통상 연말이 다가올수록 심야 시간에 택시를 찾는 수요는 늘어나길 마련입니다. 정부 대책이 잘 통하지 않을 경우에 연말연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쪼록 후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더 이상 승차난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PD리포트 이슈본 여기까지입니다.